안녕하세요. 유여혜의 세상 브리핑입니다. 원래는요, 제가 세상 브리핑을 찍는 날짜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당겨서 찍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근데 항상 그때그때 그 이슈에 맞춰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슈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브리핑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보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장난을 치냐면요. 이번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단체 카톡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대,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성희롱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네. 본인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가 누출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희롱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 그 내용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다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역할극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감정을 추스려서 내가 카톡을 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제가 있고 여기 이제 뭐 3사람의 친구가 더 있어서 총 4명이서 카톡방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카톡을 대화를 나눕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했어? 뭐 했어? 등등의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카톡방 안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되죠. 예를 들면 나 오늘 점심 먹었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상관이 나한테 XX 했어. 이야기까지 우리는 카톡방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카톡방 안에서는 남편 욕도 하고 부인 욕도 하기도 하고 자식 욕도 하기도 하고 부모 욕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카톡방이 유출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을까요? 사실은 큰 피해는 없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를 했어도 나 걔가 너무 싫었어. 그 정도라면. 근데 만약에요. 진짜 중요한 욕을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방금 욕을 했던 그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역할극을 해봅시다. 나는 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이 카톡 내용을 캡처를 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뭐라고? 야, 쟤네가 니 욕한다. 라고. 근데 캡처 내용을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욕을 쓰고요. 없는 사실까지 썼어요. 그러면 내 입장은 어떨까요? 안에서 욕을 할 때 입장과 바깥에서 내 욕을 하는 걸 볼 때 입장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카톡방에 있는 그 내용을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요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건 정말 사적인 카톡 내용이니까, 개인의 내용이니까. 그냥 누군가가 만약에 나한테 캡처를 해서 보여줬다고 해서 기분이 정말 나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요. 작년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큰 사고가 터진 적도 있었죠. 정치권에서요. 통화 내용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유출을 시켜서 누군가를 뭐 죽여버려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근데 통화 내용에서 말했던 욕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의 통화 내용을 또는 통화 내용을 유출시킨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걸 유출을 시킨다면 공익, 예를 들면 북한이 정말 내려온다. 아니면 간첩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테러 방지법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적인 내용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누출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아무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됐었죠. 저는 그때 말을 한 사람도 물론 도덕성의 문제지만 유출한 사람은 형법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단체 카톡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의 내용이 성희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성희롱이다 아니다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그 카톡 안에 있었던 사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엎드려서 잠자고 있는 여자의 사진, 걸어가고 있는데 가슴만 찍은 사진, 그리고 다리를 찍은 사진,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카톡을 보면서 이거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찍은 사진, 여자 가슴만 찍은 사진을 충분히 그 여자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면은 무슨 그 정보통신 무슨 법에 의해서 가슴을 찍은 사진, 또 성범죄법에 의해서 그 사진도 역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적 범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봅시다. 가슴이 찍혔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돌고 있어요. 아니면 단체 카톡방에서 찍힌 게 보여요. 가슴만 찍었어요. 물론 본인은 알겠죠. 자기 가슴이라는 걸.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내 가슴 사진 찍혔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자기 가슴을 찍어서 다시 증거 자료로 제출할 건가요? 말이 참 쉽지. 우리가 참 말을 쉽게 해요. 가슴 사진이 내 사진이 찍히면 그걸 가지고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고소할 때도요. 그럼 내 가슴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우리 판례는요. 다리만 계속 찍었던 사람을 무죄로 한 적이 있었어요. 판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일관성이 없어서 판례에서도 정말 쭉 일관되게 여자의 또는 남자의 그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찍든 다리를 찍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판례에서도요. 그런데 정말 단체 카톡방에 내가 잠자고 있는 침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내 가슴이 찍혀서 올라갔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며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체 카톡방 문제가 탁 불거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사적인 대화 공간인데 그 안에서 남 욕한 거 처벌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문제와, 아니 그렇다면 정말 음담패설 거 다 잡아야 돼? 라는 이야기와, 단체 카톡방에서 우리는 절대 이 내용을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만약에 썼다면, 그러고 유출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하는 거야? 라는 문제와, 아니 단체 카톡방 안에서 욕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욕인데 그걸 왜 처벌해?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찌라시를 받아서 내가 전달을 하면은 그것도 처벌돼요 라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원의 입장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건 진짜 완벽하게 법적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였어요. 무조건 카톡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되었을 때는 그 내용의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모욕죄 성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파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단체 카톡방은 사적인 대화 내용인데, 공간인데 남을 비방했다고 처벌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단체 카톡방은요, 페이스북, 트위터, SNS와 달리 폐쇄성이 높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메신저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용이 보존이 되고 쉽게 내용을 복사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으로 본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카톡 내용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법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인 공간으로 본대요. 저는 이제부터 카톡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카톡을 누군가 캡처해서 유포를 해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다시 얘기할게요. 카톡방은 공개된 공간으로 보겠다라고 법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이라든지에서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열린 공간이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된답니다. 단체 카톡방 안에서 누군가를 만약에 욕했다면, 누군가가 그래서 그것을 캡처를 해서 본인에게 보냈다면 명예훼손도 모욕죄도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담패설을 단체 카톡방에서 나눴는데 성희롱으로 처벌되지는 않나요? 라고 했더니 서울대 단톡방 성희롱은요, 성범죄는 성립이 안 되고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는 당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래요. 저는 제가 없을 때 그런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근데 법원은 단체 카톡방에서 성희롱적인 이야기를 했었어도 그것은 100%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이지 성희롱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단둘이 참여하는 1대1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단체 카톡방보다는 공개될 가능성이 낮지만 법적으로는요, 1대1 대화든 단체 카톡방이든 전파 가능성은 동일하다. 즉 캡처해서 보내면은 전파된다. 그래서 또 똑같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체 카톡이든 개인 카톡이든 내가 카톡에 올린 말은 누군가를 욕을 했을 때 모욕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예훼손도. 오싹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번에 남양특집을 했었는데요. 전 이게 남양특집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있는, 핸드폰에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욕했을 때 캡처만 해서 보내면은 저는 모욕죄가 되고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욕을, 물론 욕하는 거 안 좋지만 욕을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됩니까? 유출된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된장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혹시 답을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왜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장을 지진다고 할까요? 전 처음엔 고추장이나 된장 바르는 건 줄 알았어요. 왜 장을 지진다인지 여러분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무튼 유출 때 손에 장을 지진다. 비밀 유지 약속을 했더라도 유지다. 왜냐면요, 실제로 대학생이요, 카톡방에서 어느 여자가 성형수술을 했다, 템프로에서 일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떠던 거 밖으로 새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하니까요, 상관없다. 왜?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다 라고. 그래서 실제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공연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된다. 즉 절대 말하지 마. 쉿,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응 비밀이야 하고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찌라시 많이 받으시죠? 찌라시 받아서 야, 내가 들었는데 찌라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보내줘봐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죠. 보내주는 순간 나도 찌라시 유포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받기만 한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받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받고 혼자 보고 정말 보여주고 싶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내줬다거나, 요즘 재밌는 동영상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면은 찌라시 내용을 보여주거나 돌려주거나 전파하게 되면요, 나 역시 찌라시 유포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방에서 벌어졌던 대화의 내용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수준은요, 술자리에서 하던 농담 따먹기 수준입니다. 해서 안 될 얘기죠. 기분 굉장히 불쾌하죠. 여자든 남자든 내가 그 심심풀이 땅콩 껌이 되었다는 건 불쾌하지만, 불쾌한 건 불쾌하고요,
이 카톡방의 내용이 이제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가 전달을 해서 나를 신고하거나 고소해도 내가 내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욕을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사생활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통화를 해도 녹음을 해버리고 내가 혼자서 정말 대나무 숲을 찾아가서 떠들면 대나무가 녹음을 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영역인지 법원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요. CCTV가 설치된 거 아시죠? 도둑을 잡기 위해서. 전 요즘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둘러보고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당해도 뭐 CCTV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 요즘 제 방도 겁이 나요. 왜냐면요. 아파트도 여기저기에 다 CCTV가 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르쳐 주실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은 어딘지, 사적인 공간은 어디까지인지. 법원은 판례로서 또는 법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적인 공간이 어딘지 이제 어쩌겠습니까? 법 맞는 주의는 좋지 않지만 법으로 이까지는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몰라서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계가 모호해서. 이어서 여러분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 브리핑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사적인 공간은 어디인가는 인사드리겠습니다.